시선 집중 광주 2부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얘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대변인으로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의원과 이 문재인 정부 한 달의 성과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출범을 하고 또 인수위 기능을 하는 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의원님께서 또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어요, 의원님? 네네,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하루하루를 굉장히 시간을 쪼개서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각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고 이렇게 있는 중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어떠시던가요? 그 부처 보고를 이렇게 쭉 받으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어떤 4년 박근혜 정부 시절의 어떤 활동이랄지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판단하고 파악하고 계실 텐데 네. 어떻게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가 그동안 뭐라고 할까요? 이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이 고착화돼 있다. 그리고 공직사회가 또 정부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고 네.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 공무원부터 정부부터 그런 어떤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키는 단칙과 변칙 이런 것들을 바로 잡고 공정한 심판자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이 블랙리스트 이 사태도 결국은 문화관광부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 최근에 이 국방부의 그 사드 배치 관련해서 미보고도 있고 이런 것들이 터지고 있는데 네. 결국은 보고를 받으시면서 '이런 부분 좀 미비하다.' 여러 가지 그런 구체적인 생각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박근혜 어, 정부의 4 년도 그 이런 보고 과정에서 좀 많이 그 어떻게 평가도 좀 이루어지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네.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지요.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 공직자들이 확고한 소신을 갖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죠. 정말로 이번에 이제 차관으로 복귀를 했습니다만 노태강 국장 같은 경우 네. 대통령이 직접 나쁜 사람이라고 찍어가지고 네. 끝까지 공직사회에서 말하자면 추방을 시킨 거거든요. 그건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어떤 그 정치 권력이 공무원에 대해서 한 공무원에 대해서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네. 행위를 보일 때 공직사회 자체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없죠.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나라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고 네. 공직자들은 참으로 훈련된 분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이 창의력과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일이다 하는 그런 느낌을 더욱 갖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를 받으시면서 이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기본 그 전문성들을 좀 더 살려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여야 이 정치권 내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네.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상당히 그 야당과 이렇게 부딪히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또 드는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의원님. 굉장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협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또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대전환기에 있는데 정말로 국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여야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당이 참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끝없이 겸손해야 되고 또 야당에게 부탁해야 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저는 야당이 이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대통령과 관계가 아니라 야당이 국민의 뜻에 지금 다
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네.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 국민들의 이런 부분들이 78.9% 거의 80%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 야당의 이런 그 발목 잡기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뿐만이 아니고 네. 구체적으로 지금 각 개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임명을 했습니다만 네. 나머지 예를 들어서 김희수 헌재 소장이라든지 강경호 외무장관 개개인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볼 때도 훨씬 높습니다. 네. 임명을 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은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시대상이나 정체상이 지금 야당이 조금 더 여당 네. 그리고 대통령에게 협조를 하는 것이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의 뜻에 따르는 것이 협치가 아니고 네. 국민의 뜻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네. 그런 행태를 야당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저는 협치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네. 협치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당 때문이 아니고 대통령 때문이 아니고 야당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야당이 네.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은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네. 네. 네. 그리고 그 국정 지지율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네. 뭐 전국적인 지지율도 좀 높지만 이 전남, 광주에서의 지지율이 전국 지지율을 더 상회하거든요. 네. 예. 애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는 뭐 호남 내에서 이렇게 국민의당과 상당히 그 다른 후보와 이렇게 그 경쟁 구도에 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지역보다 또 훨씬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호남. 그 이유는 네.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사실 대선 선거 결과도 호남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문재인 후보에게 보냈었죠. 네. 60% 넘게 또는 60% 가깝게 보냈는데 언제나 저는 호남의 선택은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한 그런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대선의 네. 선택이. 그런데 결과를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한 달 지나면서 그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정말로 호남에서 이렇게 거의 90% 이상 100% 가깝게 지지를 하는 것은 네.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에서 바라고 원하는 그런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또 인사에 있어서 탕평을 하고 더더군다나 그동안 차별받았던 호남의 인재들을 과감하게 기용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그동안 호남 유권자들, 호남의 국민들이 가슴에 응어리처럼 맺혀져 있던 것을 시원하게 풀어주면서 호남과 조응을 했다. 네.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결국은 네, 네, 말씀하십시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것은 그냥 이 순간, 한 달이 지난 순간 이렇게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차원, 수준에서 네. 머무를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호남의 정신을 받드는 것이 네. 정말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저는 그런 점에서 5.18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것이나 네. 이 일자리를 광주의 모델로 삼아서 만들겠다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매우 성공 가능성의 조건이 되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호남 유권자들께서 계속 관심을 갖고 격려하고 또는 못할 때는 질책하고 네. 함께 공감하고 해 나가는 것이 역사를 네.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약속들, 호남과의 약속들을 지금 지켜나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호남의 유권자들 국민들이 이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구나. 네. 우리와 생각을 같이 하고 함께 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